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버스 정류장 앞. 출근길 사람들은 어깨를 움츠리며 분주하게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정류장 옆 벤치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얼핏 보면 그냥 길 잃은 강아지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연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목줄도 없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몸을 웅크린 채 떠는 모습.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멈추게 한 것은 그 옆에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한 남자가 지나가다 우연히 종이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겨 있었다. 이 아이는 하루예요.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옆에서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진돗개. 하루의 눈빛은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 슬펐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는 종이를 보고 울컥 눈시울을 붉혔고 고등학생 커플도 발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 작은 정류장은 어느새 먹먹한 정적 속에 잠겼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강아지를 데려가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잠시 위로의 눈길만 주고는 각자의 자리로 떠나는 사람들. 하루는 다시 벤치 밑으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한 아이가 손에 작은 우산을 들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배우기라도 한 듯 천천히 무릎을 꿇고 하루를 향해 속삭였다. 춥지? 내가 조금만 같이 있어줄게. 그 순간 하루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그것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반응이었다. 소년의 이름은 지후였다. 겨우 9살. 작은 키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신발끈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또래답지 않게 깊었다. 지우는 조용히 하루의 옆에 앉아 비를 맞기 위해 우산을 기울였다. 너, 이름이 하루지? 지후가 속삭이듯 말하자 하루는 눈을 천천히 떴다. 순간 그 눈빛이 마치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는 듯 했다. 지후는 자신도 놀란 듯한 표정으로 하루를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미소를 지었다. 너, 혹시 지우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2년 전 그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그 시절 집 근처 공터에서 매일 놀던 하얀 강아지가 있었다. 그 강아지는 이름도 없었고 늘 거리를 맴돌며 사람을 경계했지만 유일하게 지우만은 따랐다. 지우는 몰래 밥을 주고 비 오는 날엔 박스로 집도 만들어줬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강아지는 사라졌다. 할머니는 어디 좋은 데 갔을 거야라고 했지만 지우는 며칠을 울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진돗개 하루 그때 그 강아지와 너무 닮아 있었다. 지우는 가방에서 바나나 맛 우유를 꺼냈다. 매일 자신이 먹는 소중한 간식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뚜껑을 따고 하루 앞에 놓았다. 이거 너 좋아했잖아. 기억나? 하루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우유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주둥이를 살짝 밀어 우유를 쓱 핥았다. 꼬리는 약하게 흔들렸고 지후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 장면을 우연히 지켜보던 버스 운전사 김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오더니 뒷좌석에서 담요 한 장을 꺼내와 하루에게 덮어주었다. 얘야, 이 개, 네가 알아본 거야?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얘는 나랑 친구였어요. 옛날에요. 그 순간 정류장에 갑자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하루를 발견하자 표정이 굳었다. 그는 다가오며 낮게 중얼거렸다. 역시 여기 있었군. 지우는 남자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다. 하루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으르렁거렸다. 역시 여기 있었군.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의 말에 정류장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루는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우는 하루를 본능적으로 감싸 안았다. 누구세요? 이게는 제 친구예요. 지우의 외침에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비웃듯 말했다. 친구? 이놈이 뭘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그 말에 버스기사 김씨도 한 발짝 다가섰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개가 왜 버려졌는지 쪽지에 다 적혀 있었어요.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 쪽지 그거 내가 쓴 거야. 정적. 지훈은 깜짝 놀라며 남자를 올려다봤다. 그럼 하루를 버린 사람이 아저씨예요?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 눈엔 뭔가 비틀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게 원래 군견 훈련소에 있던 놈이야. 훈련 중 탈출했지. 그 이후로 2명이나 물었다고. 위험해서 다시 데려가려고 했는데 계속 도망 다니더군. 오늘 겨우 찾았어.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하루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 안 물어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 누르고 있었다. 대상 발견. 위치는 바로 그때. 버스기사 김씨가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봐요. 잠깐. 지금 저 개는 도망자도 아니고 아이와 감정적인 교류까지 하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라면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남자는 순간 당황한 듯 무전기를 내렸다. 당신들이 모르는 일이 있어요. 이게 특수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명령 한마디에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자 하루는 조용히 지우 옆에 앉아 평온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지우는 하루의 목을 꼭 안으며 말했다. 하루는 절 지켰어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아저씨는 하루를 도구로만 봤을지 몰라도 저는 가족으로 봤어요. 정류장을 둘러보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여학생이 조용히 말했다. 이 장면 라이브로 방송 중이에요. 지금 수천 명이 보고 있어요. 남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지우는 무릎 위에 놓인 쪽지를 조심히 펼쳤다. 쪽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이 개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인간이 만든 명령과 기대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사랑했지만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가족처럼 품어주세요. 지우는 다시 쪽지를 접으며 속삭였다. 하루야, 내가 널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하루와 지우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버스 정류장은 작은 군중으로 가득 찼다. 한쪽에선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다른 쪽에선 SNS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을 해치고 한 중년 여성이 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소리쳤다. 잠깐만요. 저 개, 제가 알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여자는 지푸라기처럼 흔들리는 손으로 하루를 가리켰다. 이 아이, 제 아들이 살던 동네에서 자주 보이던 개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착하고 아이들한테 특히 잘 따랐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 다 이 개 이름 알아요. 하루라고. 지우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하루가 원래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서울 외곽 쪽이에요. 우리 아들이 걔랑 산책도 같이 했었어요. 그때 CCTV에 다 찍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절대 사람을 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험한 아이를 구하려다 다쳤다고 들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그땐 내가 여성은 남자의 말을 끊었다. 당신 그 개 군견 훈련소에서 강제로 데려간 거죠? 주인이 반대했는데도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고요? 강제로? 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조용히 하루를 안으며 속삭였다. 너 정말 많은 걸 겪었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구나.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지금 이 상황 동물보호단체에 알렸어요. 10분 안에 도착한대요. 남자는 당황한 듯 휴대폰을 꺼내더니 황급히 차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렇게는 못 가요. 진실이 밝혀져야죠. 지훈은 하루를 품에 안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하루는 제 가족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제는 함께 할 거예요. 그 순간 하루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지후의 뺨을 핥았다. 그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그 옆 처음 놓여있던 쪽지가 바람에 흩날리며 다시 보였다. 세상이 하루에게 너무 차가웠다면 누군가 따뜻한 품이 되어주세요. 동물보호단체 차량이 사이렌 없이 조용히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2명의 요원은 전문적인 눈빛으로 상황을 살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쏠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상황을 계속 찍었다. 요원 중 한 명인 박 선생은 하루를 바라보며 무전기를 들었다. 진돗개 맞습니다. 다리 부상도 확인 완료. 보호 조치 필요. 지훈은 급히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하루는 그냥 구조해서 데려가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이 아이 누군가에게 버려졌고 지금껏 너무 많은 걸 겪었어요. 박 선생은 지후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야,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절차라는 게 있어. 이 개가 공격성을 보인 기록도 있고 신원 확인도 안 된 상태야. 지우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렇다면
영상이라면 믿어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아까 나타났던 중년 여성이 외쳤다. 저희 동네 CCTV 확인했어요. 영상 보냈어요. 지금 여기서 틀어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노트북을 연결한 한 청년이 영상을 틀었다. 화면 속 어린아이를 향해 달려드는 자동차, 그 앞을 막아서며 아이를 구하는 하루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저 개가 아이를 구한 거야. 저런 개를 버렸다고? 믿을 수가 없어. 박 선생은 조용히 무전기를 내려놓고 다른 요원에게 말했다. 기록 수정 요청해. 저 진돗개는 위험견이 아니라 구조견이야. 지우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순간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모두가 돌아보았다. 다시 나타난 그 남자. 하루를 군견 훈련소에 보내려 했던 사람.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하루. 그게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고 싶지 않아?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짜 주인이라고요? 그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이건 하루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던 이유에 관한 이야기지.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실이 밝혀진 줄 알았던 순간 더 깊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 남자의 손에 든 서류 봉투로 쏠렸다. 지우는 하루를 아는 채 뒷걸음질 쳤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 남자는 차분히 봉투를 열며 입을 열었다. 나는 강성민. 하루의 훈련 기록과 전군 복무 내역을 관리하던 사람이지. 박 선생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 하루를 군견 훈련소에 넘기려고 했던 그 사람이군요. 무슨 속셈이죠. 강성민은 웃으며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사람들 앞에 흔들었다. 사진 속 하루는 군복을 입은 한 남자의 옆에서 앉아 있었다. 이 남자 기억나? 고 박중휘. 하루의 주인이자 한국 최고의 탐지견 조련사였지. 하지만 그가 작전 중 사망하고 하루는 책임질 사람이 없었어. 지후의 눈이 흔들렸다. 그렇다고 버려도 돼요? 저렇게 쪽지 하나 달랑 남기고? 강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쪽지? 내가 쓴 거 아냐. 누군가 하루를 일부러 그 정류장에 데려다 놓은 거야. 보호소도 아닌 사람들이 제일 바쁜 시간대에 카메라도 없는 구역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설마 누가 하루를 위험에 빠뜨리려던 건가요? 왜 그런 짓을? 지훈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루는 누가 뭐래도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존재예요. 난 포기 안 해요. 그 순간 지우의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후야, 우리도 함께하자. 하루를 지키자. 박 선생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는 보호소로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정식 구조와 입양 신청 절차를 밟아주세요. 강성민은 입꼬리를 비트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야. 하루에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어. 그가 조용히 자리를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어 있길 바란다. 지우는 하루의 따뜻한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다. 며칠이 흘렀다. 하루는 지우 가족의 집에서 지내며 점점 밝은 표정을 되찾고 있었다. 지후는 매일 하루와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마치 하루가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다. 어느 날 지후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 집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어라. 하루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다. 그 개는 내가 지키지 못한 마지막 가족이었다. 지우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과 함께 있는 하루,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 그 아이는 분명히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게 나야? 그 순간 박 선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지금 보호소에 이상한 사람이 다녀갔어요. 하루에 대해 묻고 쪽지 하나만 남기고 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쪽지는 짧았다. 나는 하루를 되찾으러 간다. 더는 놈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지우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하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누구든 다시는 그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밤이 되자 지우의 창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림자 하나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차가 나타나자 그 인물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쪽지가 지우의 책가방 속에 들어 있었다. 넌 그 아이가 맞아. 네가 하루를 지킨다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지우는 가방 속 쪽지를 손에 꼭 쥔 채 밤새 잠들지 못했다. 위험해질 수 있어라는 문장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하지만 그는 하루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하루는 내가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지우는 사진 속 군인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박 선생님과 함께 주민센터를 찾았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다. 정민수. 검색 끝에 놀랍게도 한 기사가 나왔다. 정민수 상병 군 복무 중 실종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기사가 따르면 정민수는 군 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행방불명이 되었다. 함께 실종된 동료와는 달리 그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후야, 이건 단순한 유기견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 같구나. 지후는 하루를 꼭 안으며 말했다. 이 개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그 기억을 간직한 유일한 존재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 가족은 현관 앞에서 다시 한번 봉투를 발견했다. 이번엔 사진과 함께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USB를 열자 화면에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남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 영상이 공개된다면 나는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다.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다. 하루는 단서다. 그 개가 기억하고 있다. 내 이름은 정윤호, 정민수의 형이다. 민수가 사라진 그날 정부는 뭔가를 덮으려 했다. 하루는 그날의 유일한 목격자다. 지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그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화면 속 남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귀를 바짝 세웠다. 마치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듯이 낑낑거리며 화면 앞으로 다가갔다. 정윤호, 정민수의 형? 하루는 그때 현장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엔 이런 문구가 나타났다. 이제 그들이 움직일 것이다. 하루를 꼭 지켜라. 그리고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지우는 USB의 마지막 문구를 몇 번이나 되돌려 보았다. 하루를 꼭 지켜라. 그리고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단순한 구조 이야기였던 하루의 사연은 이제 어떤 거대한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창문 밖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한 남자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지훈의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부모님께 말했지만 그들은 신경을 너무 쓰는 것 같아라며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달랐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지후야, 혹시 CCTV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근처 상점의 CCTV를 확인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남자는 하루를 유기하던 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목격된 남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하루를 버린 장본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지훈은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떨렸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지훈의 집에 함께 머물기로 했다. 하루는 유독 불안해 보였고 현관문 앞에 자리를 잡고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듯했다. 새벽 2시 정적을 깨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현관 손잡이를 돌렸다. 박 선생님이 재빨리 문을 막고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발소리가 급히 멀어졌다. 지훈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루를 꼭 껴안았다. 괜찮아, 하루야. 내가 지켜줄게.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록이 접수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사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어딘가 기계적이고 냉담했다. 지후와 박 선생님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유기견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 묻힌 어떤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지우는 결심했다. 하루를 기억하는 사람을 더 찾아야 해요. 그날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 단서를 진 사람은 놀랍게도 하루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머니였다. 지우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그녀가 말했던 한마디를 떠올렸다. 저게 나 본 적 있어. 어디서였더라. 지우는 병원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전에 그 진돗개 기억나세요? 지후의 물음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루, 그 아이 이름이 하루였구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게 우리 아들 녀석이 키우던 개야. 녀석이 경찰이었지. 하지만 무슨 사건에 휘말려서 결국 실종되었어.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럼 하루는 그분의 개였던 거예요? 맞아.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하루를 지키려고 했지. 내가 받은 쪽지도 그 아이가 남긴 거였어. 할머니는 손을 떨며 오래된 종이 조각을 꺼내 보였다.
종이는 발에 있었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다. 하루를 부탁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는 누구보다 용감하고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지훈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루는 단지 유기견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산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은 결심했다. 하루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마리 개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며칠 뒤 지훈은 하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루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댓글을 달았다. 이 세상엔 아직 따뜻한 마음이 있네요. 아이의 순수함이 하루를 살렸군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경찰은 영상에 남아있던 그날의 남자, 그리고 오래전 묻혀있던 실종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하루의 전 주인이자 지후가 찾아 헤매던 그 경찰. 김 형사는 신분을 숨긴 채 깊은 잠복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고 하루를 살리기 위해 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다. 하루야, 고맙다. 그리고 지후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에필로그. 이제 하루는 지후와 함께 살며 구조견 훈련을 받는 중이다. 지후 역시 동물 구조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길가에 홀로 남겨졌던 하루. 그 옆에 놓인 쪽지 하나가 세상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 건 단 한 명의 아이가 보여준 작은 용기였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면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작은 사랑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